자,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핫한 코인이 뭐죠, 오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리플이었죠, 리플. 현재 리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핫했죠,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업비트를 좀 봤는데, 그때 좀 놀란 게 업비트에서 현물 가격이 5,000원을 찍으려고 하는데 5,000원의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벽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6만원인데 많이 올라서 한 7만 한 200원에 내가 팔고 싶은데 7만원에 매도 벽이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야지만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코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이 고점 찍었을 때 고점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 선물 가격이 5,000원에 매도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000원에 엄청난 물량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000억 정도가 지금 물량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5,000원 위로 리플이 올라가려면 1,000억이 넘는 매수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매도벽이 생기는 걸 보고 확실히 코인이 지금 불장은 불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볼게요. 참 미쳤죠,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채널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을 연결한 이 라인에 평행선을 그어버렸어요. 제가 그었는데 여기 상단에 맞고 빠지는 거죠. 일단은 이 채널을 그린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빨간색 라인을 저점들을 연결을 했죠. 저점을 연결한 추세 라인을 긋고 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방금 전에 그린 이 파란 선을 제가 별로 좋아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고점과 고점이든 저점과 저점이든 신뢰하지 않는데, 저는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이 저점의 방향을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지금 보면 미친 듯한 변동성이죠. 이 낙폭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진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되는 구간에서 짧은 타임프레임이나 틱봉을 보게 되면 추세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었었죠, 여기 안에서. 하지만 지금 30분 봉을 좀 크게 보니까 지금 진폭이 클 뿐이지 어찌됐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선을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봤는데 얘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은 괜찮구나 라고 판단이 들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선은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저 선이 나쁜 선이 아니라 누구는 저 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선이 좋다 저 선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은 어떤 선도 전부 다 모두가 값진 좋은 선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뉴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백악관에 있는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흘렸었잖아요.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하겠다,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 하원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시장이 달러가 급락을 하고 장중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아래쪽으로 막 크게 빠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임을 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 스스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딱 하나예요. 약달러. 달러가 지금보다 조금 약해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은 금리가 낮은 정책을 선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원래 그래요. 1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게 최대의 과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후임, 즉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파월 의장의 후임자에게 가장 큰 과제는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법적 임기,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월 의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지금 10개월 정도 남아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흔들기는 굉장히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리 인하 요구에 파월 의장이 응하지
주저앉아 계속해서 조롱하고 해임을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내가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하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라는 그런 역량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지금 이 언론이 나간 뒤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나스닥 같은 종목들이 당연히 기업에서 금리라든지 이런 걸로 부담해야 될 돈이 다른데 기업의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반응인데, 근데 실제로 나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금리 인상하겠다도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파월을 자르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시장이 막 장중에 그 짧은 시간 1시간 안에 1%씩 빠지는 걸 보고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핵심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핵심 지지자들은 연준이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비용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전혀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25억 달러, 27억 달러가 들어간 보수 비용에 사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파월 의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승인까지 받으면서 연준을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파월을 해임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오직 저금리를 원하는 비둘기적인 인사를 원한다. 파월 의장을 즉각적으로 해임을 하게 되면 시장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제일 좋고, 현재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직접 해임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이 부어있고 손등에 멍이 나있고 손등의 멍을 가리기 위해서 손에다 화장을 하고 이런 사진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캐롤라인, 그 젊은 여성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대변인이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검사에서 만성정맥 부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발이 붓고 멍이 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하체 부분에 경미한 부종이 있어서 초음파와 혈관 검사 등 종합 검진을 받았다. 70세 이상의 나이에는 흔한 일반적인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맥에 있는 혈전증이라든지 동맥 질환, 굉장히 몸에 위태로운 그런 질환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에서도 정상임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도 굉장히 좀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뉴스만 기다리죠. 그 뉴스가 발표가 되면 주식이 막 급등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투자라든지 종목은 이미 우리가 항상 주식에서 많이 경험해봤죠. 특히나 예전에 국내 주식할 때 너무 빡쳤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회사명은 말을 안 할게요. 안 하는데 폴더폰 있죠. 폴더블 폰. 이 접는 거. 이 엄청난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기업에서 유리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발표가 된대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제 그 뉴스만 발표가 되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뉴스 딱 발표하자마자 하한가 쳤어요. 선반영된 것들 세력들이 다 팔아 제껴버린 거예요. 그걸로 한번 내가 고되게 당했던 적이 있고, 아무튼 뭐 국내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빡이 치네요. 또. 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나스닥 보면 15분봉 보세요. 꼬리들 보세요. 나스닥만 혼자 난리죠. 다른 것들은 잠잠한데. 일단 좀 길게 가져가고 싶긴 한데 일단 3계약을 청산을 할게요.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자, 일단 3계약 청산하고 2계약만 남겨놓을 거예요. 지표 발표 때는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1,400불만 일단 챙기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결론적으로 좀 빠졌지만 이 파란 라인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 라인 근처에 여기 매물대에서 현재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다음 캔들 생겼고 지금 매도 따라 붙을게요. 코인은 매도 잡았고 반등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코인은 진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작게 변동성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조금만 더 빠지면 익절 되겠죠. 자, 코인 빠지죠. 1200불 일단 챙겼습니다. 코인 2분 만에 또 1200불 챙겼죠. 이렇게 파동 나올 때 먹어야 돼요. 코인은 조금만 더 빠지면 돼요. 입 벌리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한 번만 밀어주면 되고 참 쉽지 않네요. 자, 비트 체결되었어요. 비트 여기서 지금 반등 정확하게 나오죠. 자, 1200불 익절했어요. 30초 만에 익절했죠. 지금 비트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자, 여기서 지금 예약 거래 걸어놨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 맞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초 만에 1200불 가져왔습니다. 1200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진입한 포지션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주말에 코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코인 분석한 것들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